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제까지 식당에서 서빙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표정 없는 금속 기계가 서 있죠. 단순히 사장님이 돈을 아끼려고 바꾼 걸까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작정하고 사람 대신 기계를 사라고 기업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쿼터는 줄어드는데 로봇 보조금은 수천억씩 늘어나는 기묘한 현상. 싼 값에 사람을 써서 버티던 시대는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체 왜 국가는 비행기표 대신 로봇 렌탈 영수증을 선택한 걸까요? 그 서늘한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소폭 반등해 0.85명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나왔죠. 그럼 위기가 해소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구학자들은 이 수치조차 여전히 국가 소멸 위험 구간이라고 경고합니다.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0.85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수로는 20년 뒤 노동시장을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죠. 챗 GPT, 클로드, 소라 같은 도구들이 사무직 업무들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 채용 규모가 크게 줄었고 기업 인사 담당자 대다수가 신입보다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신입을 뽑아서 몇 년간 교육하느니 경력자나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에요. 게다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업들은 고정비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 고정 지출인 반면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는 초기 투자만 하면 유지비가 크게 낮아지죠. 이 세 가지 압박, 즉 인구 감소, AI 혁명, 저성장이라는 삼중 압박이 한꺼번에 한국 경제를 덮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학가 골목을 걷다 보면 이제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륜 바퀴에 배달 상자를 실은 작은 로봇이 인도를 천천히 달리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딜리 로봇, 뉴빌리티의 뉴비, LG전자의 클로이 서브봇 같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배달 로봇 수는 약 8,000대를 넘어섰고 2026년 초에는 1만 대 돌파가 예상됩니다. 놀라운 건 이 로봇들의 성능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물론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이 상용화됐죠. 고객이 현관문만 열면 로봇이 음식을 건네주고 다시 복귀합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로봇 배달 만족도가 97%에 달하고 재주문율도 80%를 넘는다고 발표했어요. 사람보다 정확, 빠르고 친절. 식당과 카페에서도 변화는 뚜렷해요. 과거엔 서빙 직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서빙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로봇이 싣고 가면 고객이 직접 접시를 집어가는 시스템이에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은 월 인건비 300만 원 대신 로봇 렌탈비 80만 원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4분의 1 수준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편의점에서도 무인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무인 계산대는 이미 보편화됐고 이제는 아예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완전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이 QR코드로 입장하고 상품을 집으면 센서가 자동 인식해서 결제까지 끝나는 구조예요. 이런 변화가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과거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던 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현장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곳에서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이죠.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새기는 초정밀 작업입니다. 이 공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미세먼지 하나만으로도 수백억 원짜리 웨이퍼가 불량품이 되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거의 완전 무인화하는 중입니다. 설비 가동부터 품질 검사, 불량 탐지, 물류 이동까지 전 과정을 AI와 로봇이 담당하죠. 엔지니어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만 확인합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려면 생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무인화가 유일한 답이라는 판단이에요. 무인 라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며 품질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으니까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는 수직 계열화와 극도의 자동화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배터리부터 모터, 차체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고 공장 곳곳에 로봇팔과 자동 용접 시스템을 배치했죠. 덕분에 BYD는 비슷한 성능의 전기차를 한국이나 유럽 업체보다 30-40% 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극단적으로 자동화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술력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경우 모두 사람보다는 기계가 필요한 구조예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자동화 설비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AI와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경쟁에서 밀립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시스템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닌 생존. 게다가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5년, 10년 키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5년 뒤에 그 직무가 존재할지조차 불확실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이나 아예 업무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에서 로봇 전환 보조금을 대폭 늘렸어요. 중소기업이 협동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반면 외국인 노동자 비자 쿼터는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으로 버티지 말고 기술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고통은 큽니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 명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 가치 창출의 파트너가 바로 로봇과 AI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경쟁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지금까지 싼 노동력의 시대가 끝난 이유와 정부가 외국인 대신 로봇을 선택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위험한 인구 구조, 생성형 AI의 폭발적 확산, 그리고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무인화를 선택했어요.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배달 로봇과 서빙 로봇이 일상이 됐고, 제조업에서는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완전 자동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죠. 동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동화를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를 기술로 메우지 못하면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어제까지 서빙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선 금속 기계는 묵묵히 일을 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로봇과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테니까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인화 실험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